명령어도 역시 굉장히 많아요. 아니다, 우리 렌더링이 아니구나, 재질이구나. 재질하죠. 이렇게 자, 재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제 제너릭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에미시브라고 있죠. 네, 요건 아니고, 자, 에미시브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 자, 그러니까 일단 시간대를 우리 바꿔봅시다. 그렇죠. 밤 시간대로 바꿔보죠. 깜깜한 밤 시간대로.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면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인피니티 플랜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 렉탱글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재질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 그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미시브는 메시라이트하고 똑같아요. 객체를 뭐로 바꿔요? 조명으로 바꾸는 효과죠. 메시라이트는 객체를 조명으로 바꿉니다. 자, 제가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보죠. 렉탱글,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메시라이트. 왼쪽은 에미시브, 오른쪽은 메시라이트. 두 개가 어때요? 똑같이 조명처럼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예요. 얘는 왼쪽에 있는 건 도료를 발라서 페인트 칠을 해서 빛을 내는 효과. 얘는 아예 객체를 조명으로 만든 효과. 근데 실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실상에서는. 근데 렌더링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에미시브로 처리해도 좋고, 아니면 메시라이트로 처리해도 좋고. 메시라이트로 하면 라이트에서 조절하는 거고, 에미시브로 하면 재질에서 조절하는 거고. 여기 값에 인텐시티라는 값이 있죠. 농도요. 밝기란 뜻이에요. 인텐서티, 밝기. 제가 10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밝아져요. 조금 더 밝아집니다. 왼쪽 게 조금 더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자를 만드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Vlay라는 건 빛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맵도 처리하고 모도 처리하고 다 처리하는데, 사실 3D Max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D Max에도 Vray 라이트가 있고, Vray 매티리얼이 있고, Vray 카메라가 있고, Vray 렌더러가 있어요. 스케치업에서는 Vray 매티리얼, Vray 라이트, Vray 렌더러 이렇게 있는 거죠. Vray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스케치업 자체에 카메라가 없잖아요. 3D Max는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서 봅니다.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렌더러만 잘하면 돼요. 렌더링만 잘 맞추면 그냥 그럴싸하게 나와요. 막 진짜 막 극사실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진처럼 극사실주의로 만들 거야. 그러면 Vray 매티리얼과 Vray 라이트와 Vray 렌더러와 Vray 카메라를 써야만 해요. 그럼 극사실로 넘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적당한 투시도와 조감도를 한다 그러면 적당히 하셔도 괜찮아요. 자요. 그 다음 넘어가죠. 렌더링이 안 끝나네. 그 다음 재질은
투사이드네요. 투사이드. 자, 얘네들은 지우고 제가 다시 시간대를 낮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여러분들도 면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투사이드입니다. 투사이드 매티리얼을 주었는데 여기 투사이드 매티리얼을 보시면 여기 프론트 매티리얼, 백 매티리얼 이렇게 있어요. 앞면의 재질, 뒷면의 재질, 트랜슬런시, 투명도, 네, 뭐 이 정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블로우도록 돼 있단 말이죠. 블로우도록 돼 있어요. 기존의 재질을 블로우라고 합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블로우라고 해요. 또는 여기 그냥 매핑 처리만 할 수 있어요. 얘 매핑 안 되는구나. 네. 자, 그러면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제가 제너릭을 만들어서 얘는 이름을 전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강색을 칠했어요. 다시 제너릭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얘는 후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파랗게 주었습니다. 그럼 앞면과 뒷면의 색, 전면색, 후면색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시죠. 그럼 다시 이제 이번에는 투사이드로 갑니다. 이렇게 재질을 두 개를 만들고 투사이드로 갑니다. 프론트 매티리얼에 보시면 전면, 백 매티리얼은 후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재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Vray 매티리얼은 이렇게 나와요. 항상 뭔가 계산해야 되는 Vray 매티리얼들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렌더링. 자, 렌더링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앞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뒷면은 이제 또 빨간색으로 나오네. 자, 뒷면 파란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두 개가 섞인 모습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요거요. 트랜슐런스. 얘가 이렇게 0.5로가 있을 거예요. 이 값을 빼주세요. 그럼 앞면 뒷면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뒷면 다시 볼까요? 자, 이거 끄고 다시 끄고. 자, 지금은 앞면이죠. 렌더링. 앞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면 하나를 가지고 재질 두 개 넣는 게 투사이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고요. 메이크 그룹 다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리고 저는 바닥에 체크 무늬를 넣었습니다. 체크 무늬 매트리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썼을까요? 여기 맵에 들어가면 이거 체커 썼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 중간에 여기 체커 있죠? 체크 무늬. 맵을 체크 무늬 써서 흰색, 검정색이 반복되도록 자,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툰 오버레이요. 툰 오버레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질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 사각형 기둥한테 줄 겁니다. 사각형 기둥한테 이렇게 툰 오버레이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냥 사라지는 이유는 베이스 매티리얼이 없어서 그래요. 베이스 매티리얼이 없어서 그래요. 베이스 매티리얼을 주셔야 돼요. 베이스 매티리얼을 주면 오파시티 값 나오죠? 오파시티 값 불투명도죠? 지금 불투명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고 여기 컨투어라고 하는 항목 있죠? 이 항목을 보셔야 돼요. 이 항목의 위드 보이시나요? 이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보시면 선이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다시 렌더링하면 위드 값을 바꿔보면 여기 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만화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거 옛날에 했던 과제물을 하나 제가 끄집어내 올 건데요. 예전에 했던 게 요 과제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보면 평면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 벽체 나눠져 있던 거 보이시나요? 이거 벽체죠. 제가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거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제가 메이크 그룹 했어요. 네. 지워요. 첫 번째 지워요. 두 번째 잘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얘의 재질을 만들어요. 얘한테 들어가야 할 재질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제너릭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투명 벽체라고 했습니다. 투명 벽체로 하고 그냥 냅뒀고요. 다시 한번 재질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툰 오버리드입니다. 자, 툰 오버리드가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어플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 컨투어에서 선의 굵기 5mm만 줬고요. 자, 베이스 매티리얼은 투명 벽체로 주었습니다.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 이제 벽이 있어서 이 뒤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자, 아까 우리 투명 벽체 있었죠? 이 투명 벽체에 오파시티, 우리 오파시티 맵을 줬잖아요. 오파시티 값을 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다시 렌더링.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투명해졌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선이 나와요. 5mm 짜리 선을 줬기 때문에 선이 많이 가늘긴 할 건데 선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툰 오버리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리전 렌더로 그렸습니다. 요 부분 지금 여기 벽체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시도를 만들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 같은데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기둥을 그냥 실제로 놓고 렌더링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툰 렌더를 이용해서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더 좋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우리 효과를 주면 조금 더 좋겠죠. 투명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리플렉션을 살짝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주변을 반사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군요. 마치 거울이 들어간 것처럼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 효과도 조금씩 넣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완전 투명한 거 말고 거울이 있는, 그러니까 유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사각형을 그렸고요. 메이크 그룹. 자, 재질에서 제가 제너릭을 만들었고 얘는 전면 아까처럼 그대로 쓸 겁니다. 전면 빨강색. 자, 얘를 부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제너릭 백색.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가는 제가 백색을 줬습니다. 백색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하면 요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뒤로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렌더. 자, 여기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을 겁니다. 자,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죠? 왜 물들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재질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이게 색깔이 똑같네. 다른 색으로. 자,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빛이 닿으면서 여기 있는 색상을 품고서 세컨더리 레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상이 뭐예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품은 상태에서 이렇게 GI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겁니다. 이걸 막아줄 게 오버레이입니다. 자, 오버리드라는 매티리얼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기존 재질 백색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라고요? 자, 다시요. 자요. 빛이 왔어요. 여기서 빛이 이 색을 품고 튕겨 나갔죠. 요 튕겨 나간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컨더리 레이. 그죠? 그거 계산하는 걸 GI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GI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GI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흰색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GI 값을 흰색으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입니다. 백색이 아니구나. 전면색이구나. 다시요. 베이스 매티리얼은 전면색이고 GI는 백색이고,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줄 거예요. 얘한테 줄 겁니다. 얘한테 줄 거예요.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누구한테 주냐면 얘한테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빨강색으로 표현하고 GI 값으로 튕겨 나갈 때 색상이 뭐로 나가요? 백색으로 나가요. 자, 여기다가 다시 어플리 투 셀렉션. 자, 렌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 색상은 빨강색이죠. 근데 GI 값으로 튕겨 나가는 것. 자, 보세요. 왔어요. 빛이 왔습니다. 여기에 딱 부딪혀서 튕겨 나가려고 그러는데 빨간색 아니야. 백색으로 나가야 돼. 백색으로 튕겨 나간 겁니다. 이게 오버리드 매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색상이 물들게 되면 그거 오버리드 매티리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 랩.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래퍼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죠? 포장하나요? 네, 랩 포장입니다. 자, 이 랩은 혼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과제물을 다시 한번 꺼내보죠. 제가 이렇게 과제물을 꺼내왔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과제물 주변에 우리 열심히 동그랗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지우겠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선라이트 줘야죠. 선라이트 대신에 돔라이트 줄 겁니다. 이거 돔라이트랑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돔라이트를 주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죠?
에셋 에디터, 자, 돔라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컬러 텍스처 HDR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색상입니다. 빛의 색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HDRI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HDRI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 맞나?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AGE MAG 이미지 고화질의 동적 이미지란 뜻입니다.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색상 정보가 다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정보가 다 못 들어갑니다. 이걸 별도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HDR의 이미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360도 사진이란 뜻이에요. 360도로 사진을 찍어서 빛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해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HDRI 사진을 불러올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자, 제가 HDRI 사진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여기 매핑 소스인가? 아니구나, 매핑 소스가 아니구나. 스케치업 폴더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HDRI. 제가 HDRI 소스 여기 있네요. HDRI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HDR 이미지입니다. 얘네들은 JPG 이미지고 여기 HDR 이미지인데 이 HDR 이미지를 배경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렌더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360도로 포장된 상태로 나옵니다. 360도 포장된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위에 이렇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사진이 들려요.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밑으로 왔어요. 렌더링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바짝 당겨 갔습니다. 이렇게 바짝 당겨서 놔야 이 사진하고 얼추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 더 위로 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놔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60도 사진 찍은 거 아시죠?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 꼭 저기 HDRI 파일 말고도 JPG 파일도 가능해요. 이렇게 360도 파일도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개 더 추가해 놨어요. 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어두운가? 많이 어둡네요. 자, 다시 이 요령이 조금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네. 카메라가 조금 바뀐 모양이네요. 필드 오브 뷰.
많이 어둡네. 이렇게 저는 100mm짜리 써봤습니다. 뒤에 많이 어둡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른 거 써볼까요? 얘가 많이 밝아 보이는데. 자, 렌더. 그래도 어둡네요. 어두우면 비었고 다른 건 없고. 자, 조금 밝아졌네요. 밝기를 조절해 보니까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밝아지고 있죠? 많이 밝게 해보죠. 그냥 많이 밝으면 안 좋은데. 자, 어떤가요? 배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근데 방향을 바꿔보죠. 방향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배경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죠. 360도 그러니까 파노라마 사진이죠.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쓰면 되는데, 이거 위아래로 볼 때 혹은 좌우로 돌려봤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360도를 이렇게 돔 형태로 사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보통 가상현실에 쓰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돔라이트에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피니티 플레인이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여자분의 그림자가 없죠. 이거 줘야 돼요. 이 그림자를 줘야 되는데 인피니티 플레인에다 주면 돼요. 자, 제가 인피니티 플랜을 주고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래 부분이 다 감춰졌죠. 근데 그림자는 나오죠. 자, 이걸 처리해 줘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랩입니다. 자, 매트리얼 랩을 주도록 하죠. 래퍼. 이 랩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기본 재질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제가 제너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기본 재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 재질을 줍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본 재질의 어떤 값도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재질이 있냐면 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트요. 이 매트가 블루 스크린입니다. 아니, 블루 스크린? 네, 블루 스크린. 들어보셨나요? 블루 스크린 맞죠? 영화 촬영 기법 중에서 그 배경 지우는 거. 그 슈퍼맨 날아갈 때 뒤에 이렇게 하늘 사진 들어가고 이런 거. 초록색 맞아요. 미치겠네. 맞아요. 크로마키 기능. 그게 바로 매트 기능입니다. 매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섀도우 그림자 받기예요. 그림자 받고 알파 채널 만들고. 자,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얘한테 줍니다. 얘한테 주는 겁니다.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들어와요. 난 여기다가 그림자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게 값이 잘 안 맞을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맞추냐면, 여기 카메라에 가면
여기 필드 오브 뷰가 있네요. 화각이죠. 여러분들 기본 화각이 35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화각을 고쳐보세요. 한 75mm로. 그리고 렌더링 해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화각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 화각 정보를 찾아서 넣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